오늘 뭐 윤달 특집 한다고. 네, 그렇죠. 올해 해서 윤달이 부처님 오신 날이 일황이고요. 일황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정초거든요. 그렇죠. 그때 공덕을 네, 쌓으면 그런 식으로. 이제 마일리지가 쭉쭉쭉 적립된다. 그렇죠. 잭팟 기간으로 불교는 보는 거죠. 재밌네요. 잭팟기가. 요새는 생일이며 제사도 심지어 다 양력으로 지내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고 윤달이라는 개념이 요새 젊은 세대에 어떻게 그게 받아들여질까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해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스님 잘 지냈습니까, 스님? 한호선이 너무 커서 스님의 목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진짜 많은 분들이 오늘 함께 해주신 것 같아요. 아유 스님이 오시니까 이게 뭐 분위기가 뭔가 사는 것 같아요. 서로 칭찬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어찌됐건 스님 초대해 주신 덕분에 오늘 필동에 이렇게 좋은 곳에서 스님 뵐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스님. 아유 뭘 전에도 와서 처음 온 것처럼. 그렇죠. 제가 이곳에서 스님이 초대해 주셔서 또 법회도 법문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스님은 요새 어떻게 지내십니까, 스님? 저는 그냥 늙어가고 있죠. 뭐 대단한. 올해가 조금 그 결제나 이런 때 보면 약간 다르거든요. 결제 기간이나 이런 거 보면 그게 지금 올해 윤달이 들어서 그러는데 맞습니다. 그 윤달이 도대체 뭐죠? 요새 사람들이 윤달을 이해할 수 있을까가 좀 고민이기도 합니다, 선생님. 특히 20, 30대들은 음력이라는 것 자체도 좀 낯선데 심지어 윤달이라고 하는 약간 특별한 특수 개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마침 우리 지금 스님이나 이렇게 대담을 나누는 게 윤달에 대한 주제이기도 한데 윤달을 과연 요새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대해 스님이랑 제가 좀 이야기 나누는 게 윤달이 왜 만들어지는 거죠? 지게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돌아오잖아요. 그쵸, 스님. 일단은 치운법이라고 하는 독특한 우리의 이 음력에 들어있는 시스템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스님 잠깐 이렇게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스님은 저에게는 큰 스님이니까 스님은 태양, 저는 지구, 그리고 달. 바로 이 관계 속에 다 들어있죠.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이렇게 도는데 이게 음력 아닙니까, 스님? 근데 이게 지구를 달이 한 바퀴 도는데 지구가 멈춰 있다는 가정하면은 대략 27일, 뭐 정확하게 27.3일이라고도 포함하지만 이게 태양이신 스님의 손을 지구가 또 돌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둘이 이렇게 도는 관계 속에서 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닌 속도가 붙기 때문에 시간이 늘어져서 29일, 음력으로 월을 셀 땐 29일이나 30일 정도. 왜냐하면 뭐 좀 더 정확하게 29.5일이라고 계산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음력에 29.5일 곱하기 12달을 넣으면은 354일. 그러다 보니까 양력의 365일이랑 11일에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애매모호한 숫자 아닙니까? 11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윤달이 3년에 한 번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시기도 있죠. 2년, 3년 약간 이 소수점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늘어지게 되고, 그 빈 시간을 채우기 위해 스님 말씀하셨듯이 윤이라는 표현을 써서 더할 윤자 또는 잉여의 의미여서 윤, 그래서 윤을 두었다 해서 치윤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윤달이라는 걸 둬서 하나 남는 거죠, 스님.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하나가 더 생긴. 그래서 이 기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동아시아에서 오랜 시간 좀 고민한 끝에 치운법이란 걸 두지 않았을까라고. 그러니까 태양력하고 태음력에 서로 이렇게 전 아구가 안 맞는 그거를 이제 맞춰내는 거잖아요. 그거를 근데 어느 정도 차이가 벌어지면 그걸 중간에 하나를 더 끼워 넣어서 맞추고 끼워 넣어서 맞추고 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태음력을 다 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건 굉장히 재밌는 문화예요. 그거 좀 한번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왜 둘 다 쓰죠, 선생님? 농경사였던 우리의 풍습과 그 자연스럽게 또 태양을 주기로 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만들어진 하이브리드적 개념이 그게 아닌가? 지금도 정확한 사실은 개념 규정은 안 나오는데요. 그러니까는 예전에 유목 문화가 번성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양력을 쓰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점성술이라고 할 때 그 별 중심들이 대부분 유목문화예요. 그래서 도교에 남아있는 흔적들은 대부분 별 숭배 영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어떻게 보면 자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인이 죽으면 별이 떨어진다. 그렇죠. 그때 그러니까는 은나라하고 하나라, 그다음에 은나라를 두 개로 쪼개면 원래는 상나라고, 그다음에 조상시대, 만상시대 뭐 이러는데, 만상시대가 황하 문명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그때 정도까지는 태양력을 쓰는 유목문화 전통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당연히 그 영향을 네. 받았겠네요, 선생님. 그럼.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그 흔적이 남은 게 이제 육판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북두실성이 도는 거를 나타내는 천문과 관련해서 길 찾는 문화거든요. 그 길을 찾기 위해서는 유목문화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유목문화 풍습이 남아있다는 거는 태양력이 있는 거고, 그게 이제 24절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절기는 그러니까 태양을 따르는데 절에 오니까 다음력이니까 이건 어디를 기준으로 해야 되나? 그래서 농경 문화가 이제 됐을 때는 이제 붙박이 문화고, 그 다음에 이제 농사를 짓는 거는 달, 그 다음에 풍요,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두 개를 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들을 섞는 문화는 제일 많이 있는 게 시계에 있거든요. 시계에. 그래서 60진법이 들어가서 60초, 그 다음에 12진법을 해서 황도 12군과 관련해서 12시간이라고 하는 개념들, 그 다음에 달, 이제 시간 개념으로 보면 12달이라고 하는 개념들, 뭐 이런 식들이 이게 좀 여러 가지 진법 체계들을 약간 다르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진법은 훨씬 뒤에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섞여 들어가면서 전통 문화가 기준을 딱 하나로 바뀌면 잡히는 게 아니고, 전통적인 것들이 섞여서 중첩되는, 마치 북극이나 남극에 그 눈이 내려서 얼음으로 쌓여가듯이 뭐 그런 문화들이 현재 남아 있어서 되게 재밌죠. 어떻게 보면 예전 같은 경우는 입춘이나 동지가 움직인 거였거든. 근데 지금은 입춘이나 동지가 박혀 있고 설이나 추석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학부생들을 이제 가리키다 보면은 요새는 생일이며 제사도 심지어 다 양력으로 지내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고, 제 주변 이제 지인들도 이제 자손들을 위해서 부모님 제사를 원래 음력으로 지내다가 그걸 양력으로 계산해서 최근에는 양력으로 제사를 지내고도 합니다, 선생님.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세대의 변화 속에서 이 음력이라는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음력에 들어있는 가장 특별한 한 달인 윤달이라는 개념이 요새 젊은 세대, 또 새로 이제 유입되는 우리 불제자들에게 어떻게 그게 받아들여질까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불교적으로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절달력이 쓸모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음력이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라는 건데, 지금은 사실은 음력을 거의 잘 안 봐요. 그렇죠. 그래서 사찰에서도 양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 그러니까 현대 사찰에서의 어떻게 보면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 중에 의자를 놓을 수 있느냐, 법당에서 의자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이게 굳이 음력을 계속해서 가야 되느냐, 특히 이제 스님도 잘 아시겠지만 인도 같은 경우는 그게 또 음력하고 또 그렇게 관계도 없어요. 그거 제가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태초의 불교에는 음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굳이 그거를 그래서 이게 불교가 이거를 전통을 계속 유지하는 게 과연 어떻게 보면 포교나 이런 쪽에서 유리하냐? 왜냐하면 스님들도 사실은 뭐 보살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달력 안 보면 음력이 며칠인지 정확하게 이게 머릿속에 딱 안 들어와. 양력은 들어오지만 음력이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게다가 스님 일본에 계셔서 아시잖아요. 그렇죠. 일본은 양력 쓰잖아요. 그래서 또. 제가 일본에 있을 때도 해인사 연락해서 해인사 달력을 해마다 받았었고, 메이지 유신 때부터 했었습니다. 일본도 그 전에 음력이 있다가 메이지 유신 이후로 음력을 다 철폐하면서 모든 사찰에 관련된 행사들을 다 양력으로 바꿨죠. 근데 부처님 오신 날도 양력 4월 8일. 심지어 부처님 오신 날보다 안 부르죠. 부처님은 꽃과 같다 해서 하나마트리라고 해서 꽃축제라고 해가지고 되게 신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는 부처님 오신 날이 다 4월 8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동남아 같은 경우는 4월 15일인 거고, 거기는 이제 보름 명절과 관련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 쪽만 8 숫자를 썼는데, 그나마 이제 우리하고 일본도 이제 바뀌는 거죠, 서로. 그러니까 우리하고 중국은 음력 쪽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일본은 양력을 쓰는 거고, 그래서 뭔가 통일성이 있는 부분이 존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이게 논의점이에요. 왜 논의도 필요하냐면, 스님 아시다시피 올해 2025년 하한거가 지금 다릅니다.
4월에 해인사는 4월에 들어갔죠. 4월에 들어갔어요. 4월이라고 하는 게 윤달 앞에 6월을 기준으로 둬서 4월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윤달 6월을 쓰겠다라고 하면은 5월에 입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서로 해제라는 기간이 어그러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백중도 또 굉장히 늘어지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월정사도 이제 4월 기준으로 들어갔는데 불국사는 5월 기준으로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7월 보름을 기준으로 맞출 거냐, 그러니까 입제를 기준으로 맞출 거냐, 해제를 기준. 보통 4월 보름부터 7월 보름 3개월 동안을 우한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기준점을 어디로 잡을 거냐. 게다가 중간에 지금 윤달이 하나 끼니까 4개월이 된 거고 그냥 4개월을 하면 선원 스님들이 4개월을 하시면 되는데 큰일 납니다, 선생님. 이게 좀 위험한 이게 오늘 하신 말 중에 제일 위험한 발언입니다, 선생님. 넉 달, 그래, 선원 스님들 넉 달 수행은 뭐 가행정진이라고 생각해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저도 이제 해인사승가대학 소속돼 있다 보니까 강원입니다. 학인 스님들이 넉 달을 공부하고 싶어해요. 스님 몰라서 그래. 선생님 그러면 중앙승가대도 좀 학기를 한 달 더 아니 우리는 학교니까 우리는 양력으로 쓰잖아. 이런 식으로 피해 가시는 겁니까? 그런 게 좀 애매한 것 같아서 뭐 저희가 종단에서 조계종단에서 어느 정도 기준점을 내줬었으면 아마 4월 5월이 정해졌을 텐데 근데 향후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선생님.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암록 아마 작성하는 것도 지금 좀 지나서 하니까 이게 그나마 문제가 없는데 약간 이게 단일 체계의 단일 조직 안에서 서로 다른 입제와 회항이 존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것도 논점은 존재하는 얘기예요. 또 윤달이라는 달이 1월부터 12월 이동하지 않습니까? 맞춰지기 위해서. 그리고 올해는 또 하필 6월에 껴있다 보니까 딱 안거 기간 백중 4, 5, 6이 문제인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4, 5, 6, 6 아닙니까, 선생님? 이럴 때 백중도 늘어지지 않습니까? 백중이 9월에 지금 추석을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선생님? 그거를 양력으로 바꿨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정초기도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벌어져요. 그죠. 또 그러면 우리가 또 구정 문제도 있고 하다 그냥 보니까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부처님 오신 날이 일황이고 일황이고 그 다음에 정초거든요. 그쵸. 정초를 움직인다는 건 너무 좀 어려운 일이어서 신정으로 묶여버리게 되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논점들이 사실은 대두될 수 있는 부분들. 스님이야 저는 불교인이기 때문에 불교적으로 논하지만 어찌됐건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도 유교의 힘이 세지 않습니까? 유교 도구가. 그러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음력이 살아있을 수밖에 없는 참 하이브리드라는 개념으로 좋기도 하지만 일자 계산,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수용되는 걸로 볼 땐 좀 향후에 더 난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경제적인 문제도 굉장히 커요. 사실은 왜냐하면 12월 양력 12월 말부터 시작해서 연말 연시가 되고 그 다음에 정초에 시무식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음력설까지 또 움직이면 한 달 이상을 사람이 붕 떠서 있으면서 생산 효율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문제도 벌어져요. 우리나라는 그 정도도 중국은 진짜 한 달 쉬지 않습니까, 선생님? 아예 막 거래가 안 될 정도로 다 그냥 통으로 쉬더라고 보면은. 저도 중국 친구들 이제 유학할 때 있던 친구들 보면 적응을 못하다. 일본은 양력이다 보니까 자기들 그 쉬는 기간에 쉬는 게 없이 그냥 똑같이 지내다 보니까 우리도 아마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또 생기지 않을까 싶고 불교적으로 좀 윤달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면 스님 요 기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님? 이게 이제 윤달이라는 게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전통 문화와 관련해서는 모든 달은 그 간지를 가져요. 그러니까 올해에 간지가 있듯이 달도 간지를 가지고 날도 간지를 가지고 시도 간지를 가지거든요. 그 네 개가 연합되면 사주가 되는 거고 그게 두 글자씩이니까 팔자가 되는 거거든요. 사주팔자가 되는데 윤달 같은 경우는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니까 거기에 색깔을 규정할 수가 없죠. 이걸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공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민간에서는 이걸 약간 부정적으로 보지도 않습니까? 그러니까 색깔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뜬 날이어가지고. 색깔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는 거냐면 나쁜 걸 했을 때, 나쁜 일들을 했을 때, 그러니까 나쁜 일이 악한 일이라는 게 아니고 좀 부담스러운 일. 그러니까 집을 고치거나 뭐 몇 자리를 고치거나. 이장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파묘하셔가지고 이렇게 화장을 해서 단체로 이렇게 모으시는 분이나 흩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파묘해서 다시 화장해서 다
풀이기도 하고 요 기간 때 다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이제 그러니까는 특별한 성향이 없으니까 조금 뭐 부담되는 일을 했을 때도 재앙이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인식이 있고, 또 하나는 어차피 그게 비어 있으니까 그때 공덕을 쌓으면 이제 마일리지가 쭉쭉쭉 적립된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잭팟 기간으로 불교는 보는 거죠. 재미있어요. 잭팟 기간. 저는 그 정도 표현을 써도 되나 싶긴 했는데 맞긴 하죠. 마일리지 그러니까 1+1 개념이니까 같은 6월에 쌀게 여기는 곱하기 2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불교 의뢰들이 있는 거고, 뭐 스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게 이제 생전예수제, 생전예수제 이후에 또 한번 논의를 하긴 하겠지만 가사불사, 그 다음에 뭐 이장 수의하기, 그렇죠. 방생도 많이 하시고. 어쨌든 공덕 쌓는 것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 불교 쪽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 그것이 차곡차곡 잘 쌓인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했던 것 같고, 유교나 전통문화 쪽에서는 나쁜 거를 했을 때 해가 되지 않는다, 충돌 지점이 없다라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불교는 그 기간에 수행과 보시 그리고 공덕이라는 개념으로 좀 이어가면서 그걸 왜 쌓게 되죠, 선생님 그러면은? 아니 저도 그런 얘기를 해요. 공부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 대학생들한테는 1학년 때 성적이 진짜 중요하다.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사실 3, 4학년 때는 어느 정도 이상 애들이 정신 차리는 애들은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때 따라가기는 어렵고, 1학년 1학기 때 애들이 조금 이렇게 얼삥하고 정신 못 차릴 때 그때 해놓으면 양쪽으로 걔는 떨어지는 거고 나는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더블 마일리지 같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불교는 그때 이렇게 쌓는 게 줄어든다라는 생각은 없었던 거네요. 계속 그렇죠. 요대로 계속 가는 거죠. 네. 윤달에 이만큼을 쌓았으니까 우리가 이만큼 있던 거에 얹어지는 정도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해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안 될 것 같습니다. 위험한 발언이죠. 아니야, 위험한 발언은 아니에요. 종목 선택은 잘했는데 전체 시장이 죽으면, 주식 시장이 죽으면 내가 종목 선택을 잘해도 이건 투자 대비 어떻게 보면 효용성이 떨어지는 거고, 이거는 최소한 기본은 깔려 있는 거예요. 딱 고정돼 있는 거니까, 이건 고정값이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그대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내 수익이 되는 거죠. 윤달의 이 윤, 더할 윤자가 그대로 불교에서도 공덕이 더해진다는 개념으로 봤던 걸로 이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굉장히 좀 다른 인식이었던 거예요. 불교는 그것을 공덕을 쌓는 공덕달로 생각을 한 거고, 유교나 이런 전통 쪽에서는 부정적인 것이 작동하지 않는 면피의 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옛날에 그래서 윤달에 해인사나 그런 데도 이 인경 작업을 하거나 판보수도 했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더 많이 홍보한다는 느낌으로 그런 것들도 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찰 내에서도. 근데 저는 그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왜 불교 쪽에는 그게 공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은 사실 윤달이 있으나 마나한 정도 양력 중심이니까 이렇게 돼버린데, 아마 음력 중심일 때는 진짜 한 달이 더 있는 거예요. 떠 있는 한 달. 그러니까 새로운 막 법회들도 생기고 기도들도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선생님? 기존의 불교랑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 원료를 또 인도에서 찾기도 하긴 하지만, 그런 공덕짓기, 공덕쌓기라고 하는 독특한 개념이 볼 수 있는데, 그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선배님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규정 지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설득력을 가지는 거는, 그러니까 동아시아로 넘어오면서 사실 가장 빅히트 상품은 우란분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말하면 절자를 쓰니까. 절이 명절이라고 하는 개념이고, 그러니까 불교 안에서 절자를 쓴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개천절, 제헌절 뭐 이런 것처럼 국경일을 절이라고 하고, 고대 왕조 시절에는, 예전 왕조 때는 임금의 생일도 절이거든요. 지금도 북한도 그렇게 써요. 광명성절, 태양절, 김일성 생일, 김정일 생일은 절이에요. 명절이에요, 명절. 그리고 불교에서 부처님 모신 날을, 그래서 제가 이게 조금만 더 그때 우리가 바꿀 때 생각을 했으면 절이라기보다는, 아니 날이라기보다는 절로 써야 되는데, 날은 절보다 한 단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글날, 식목일 이런 식으로 좀 떨어지는 거고, 절이 더 격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석탄절, 불탄절이 어감이 너무 안 좋아서 절로 바꾸는데, 석탄절은 좀 다른 걸 기리는 느낌이 크네요, 선생님. 불탄절은 대박 나죠. 이제 한번 불타버린 절이에요. 불타버린 나는 거예요. 불타버린 절이네요, 선생님.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 오신 날이나 초파일이나 이런 쪽 어감들을 쓰다가 부처님 오신 날이 굉장히 부드러우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했는데, 의외로 부처님 오신 날이 도리어 입에 붙고 부처님 오신 날도 절자를 다 붙이진 않아요. 근데 우람분절은 우람분 제1이라고도 하긴 하지만 절이 압도적으로 표현이 많아요. 제일 쓰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리고 출가 제일, 열반 제일, 성도 제일 이러는데, 성도 제일은 절로 좀 넘어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절이라는 표현도 일부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열반절은 없거든. 성도절은 조금씩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불교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부처님 오신 날과 더불어 제일 컸던 게 사실 우람분절, 그 다음에 성도절이었던 것 같아요. 흔적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동아시아적 변형과 관련해서 이제 조상숭배 문제, 그 다음에 나해 문제를 하는 게 이제 윤달에 어떤 의례들을 비정하느냐. 라고 하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저런 것들이 이제 너무 약간 어떻게 보면 자본적이다.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되죠. 그건 그렇게 봤으니까 그런 거 같아요. 오히려.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쪽에서 새롭게 대두된 문제들을 이쪽적 해법으로 처리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 경영 마인드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의 단일 맛으로 버거킹이 모든 전체를 다 커버한다거나, 안 그러면 맥도날드가 전체 커버하진 않아요. 기본 자기네 거 있고 현지화적으로 맛을 좀씩 바꾸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사실은 우리 선배님들이 굉장히 잘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뭐 여러 가지 역사 속에 그런 윤달의 의례를 봐도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막 서로 다른 것들도 등장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것도 있다, 사라진 것도 있고 생겨난 것도 있고, 지금 이제 뭐 잠시 후 스님이랑도 얘기 나누겠지만 지금 이 시대의 윤달을 대표하는 여러 법회들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까지 정착하기까지는 정말 훨씬 이전 때 스님들부터 또 불제자님들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또 윤달이 잘 이어온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지만, 앞으로의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지금 세대들이 앞으로 10년, 20년 뒤면 과연 이 윤달에 대한 법회 그리고 기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윤달을 그렇죠. 이게 지금 음력하고 섞인 문제거든요. 맞아. 사실은 음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 윤달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윤달은 동아시아 전통 불교에서는 남기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아름다운 문화이기도 하고 동아시아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다 보니까, 어찌됐건 한 세대가 또 지나가게 되면 다음 세대가 와서 많은 게 바뀌긴 하겠지만 그래도 남겨줘야 될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때 윤달에 대한 설명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스님들의 역할, 또 사찰의 역할, 불교회가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민간은 점차 바뀌어가긴 할 텐데 편의에 의해서 이게 그러니까는 국악 한마당으로 갈 건지, 그렇죠. 전통을 보존하는 국악 한마당으로 가다가 애국가 시청률 이하로 떨어지면서 폐지가 되는 게 정당한 건지, 아니면 범이 내려온다로 가야 될지. 그렇죠. 저는 그게 맞다고. 하이브리드. 퓨전 국악이지. 그렇죠. 범이 내려온다. 이게 그렇잖아. 좀 다른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아는 노래랑. 태양, 태음을 동시에 썼던 과거의 지혜와 마찬가지로 지금 양력이 더 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 언젠가 또 다른 형태가 등장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아마 스님과 제가 이런 대담을 나누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윤달이라고 부르는 개념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통인 거, 원래 윤월 아닙니까? 스님. 앞에는 한자를 쓰는데 뒤에는 달자를 쓰는, 그러니까 윤달이 한문이 아닙니다. 섞여 있어요. 하이브리드로. 그만큼 또 고민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윤월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 거 보면 또 무언가로 바뀔 것 같은데 아직은 모르죠. 다음 세대들이 뭘 좋아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보너스 달이 하나 더 생긴 거 아닙니까? 스님 말씀대로 잭팟 달이 생겼고 잉여의 달이 생긴 것만큼 음력에 이 시간 동안 너희들이 무언가를 더 할 수 있는, 부족한 걸 그거를 잘 해서 월급자들이 세금 정산 받는 것처럼 그런 의미를 살려갈 수 있으면 이게 살아남을 거고, 맞습니다. 굳이 이 부분을 설득력을 잘 못 주면서 해버리면 그냥 쓸려서 그거를 쥐고 있는 쪽까지 같이 쓸려 나가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스님이 말씀하신 후자가 최근에 좀 생기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해도가 없이 그냥 해야 된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왔다라고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전달하다 보니까 윤달에 있는 여러 법회나 기도 수행들이 점차 막 뭐 기복적이기도 하고 면제부적이기도 하고 다양한 것들이 등장하는데, 확실히 윤달에 왜 생겼는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오랜 기간 동안 동아시아 전통 속에서 윤달이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것, 또 불교 속에서 그렇게
다양한 형태로 발전될 수 있었던 것들은 정말 조상님들 그리고 우리 선배 스님들의 지혜에 의해서 생겨난 거기 때문에 향후에도 또 그걸 또 잘 전달하지 않을까. 윤달과 관련해서 예전에도 어떻게 봤나를 이렇게 보면 예전 왕들도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비규정성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서 나 그거 그 설문회장과 거기서 그런 얘기 나오는 거 보고 되게 재밌었는데 이게 윤자가 문 안에 왕이 있잖아요. 그래서 윤달 마지막에 왕이 문에서 잔대요. 아 진짜요? 네. 아 그런 의미였었던 거예요? 그렇대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28일이 있는 2월 달을 약간 절름발이 달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윤달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제거하겠다. 라고 하는 비규정성에 대한 불안정을 해소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윤달을 어떻게 사실은 정의하고 할 건지에 대해서는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는. 뭐 이 자리에서 스님과 제가 이런 겁니다라고 뭐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윤달에 대해 설명을 다른 게 막 섞여 있다니까. 그쵸, 지금 진짜 음력과 많아요. 관련된 맞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 오신 날은 옮길 수 있어도 정초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 사실은 그 딜레마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올해 2025년만 하더라도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안거가 서로 다른데 그러니까 그것도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도 뭐 안거가 전안거 후안거 있듯이 차라리 그렇게 좀 했던가 아니면 종단에서 딱 설정을 근데 해서. 미국도 지금 썸머 타임을 없앴다는 거예요. 왜 없어요? 전안거 후안거가 사실은 그 썸머 타임제거든요. 인도판 썸머 타임제거든요. 그러게 보니까 우기에 이제 안거를 원래 우안거 하지 않습니까? 근데 도착을 못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늦게 들어갈 경우에 율장 기준은 정확히 일주일에서 열흘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뒤늦게 이제 안거를 시작하게 되지만 제때 못 들어가기 때문에 또 불이익도 좀 있습니다. 가치나위라고 하는 안거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해제비잖아. 그렇죠. 저는 오히려 그거를 요새는 그래서 가사불사 스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쪽으로 좀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승복공양을 항상 했었습니다. 해제비라는 개념같이 그걸 못 봤습니다. 그만큼 또 그게 늦어지는 게 있었는데 그런 전통들이 좀 점차 사라지고 있고 개념 자체도 이제 전달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하지만 윤달이 껴있을 때는 오히려 그걸 좀 살려보는 것도 스님 말씀대로 뭐 아까 가사불사도 잠깐 말씀하셨듯이 윤달 의례를 그쵸, 조금 더 강화시켜서 색깔과 의미라고 하는 왜냐하면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문화라고 하는 게 사실은 효용성의 문제가 아니고 정신의 자세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그것을 향유하느냐의 문제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용의 문제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서 실용의 문제라는 게 있는 거고 그 뒤에 쌓이는 쉽게 말해 선진국화 될수록 강력해지는 것들은 사실은 실용의 문제가 아니고 문화의 문제, 의미의 문제, 상징의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학적 판단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접근을 하면 사실은 해소 방법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얘기해서 될 일은 아니고 종단 차원에서 사실은 연구가 붙어줘야 돼요. 그렇죠. 따라가줘야 되는 네. 부분이죠. 충분히 해석될 수 있고 얼마든지 세미나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연구 검토가 끝난 뒤에 그게 이제 방향으로 정책 방향으로 사실은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범종단적 차원에서 이제 그런 뭐 총림이나 본사들에서 그게 일괄적으로 좀 진행을 하면 신도님들도 접근하기가 훨씬 좋을 거고 그 후에 앞서서 필동에서 먼저 좀 한번 해보시겠어요? 우리가 네, 작게 먼저 시작해서 작은 한 걸음이 큰 작은 한 걸음이 지지부진하리라. 윤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통 방식도 꽤 많고 뭐 여러 법회들도 있지만 앞으로의 것들도 좀 개발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라진 것들 가사불사를 비롯해 뭐 근데 저는 선사술래나. 요즘 들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의미 부여에 대한 부분들이 또 의외로 살아나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저희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실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스님 훨씬 때로 더 가면 대략 1940년대 90년대생이에요. 아, 예, 선생님. 90년대생. 예, 선생님. 저랑 얘기 좀 조정을 해. 제가 2002년생이다 보니까 월드컵 때. 농담입니다. 월드컵 때. 농담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제 개발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실용적인 것 쪽으로 많이 갔는데, 효율성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갔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풀렸고, 의미들, 그 다음에 불편함에 대한 추구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불편하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관련된 의미 부여들이 계속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감성이라고 표현하면서 젊은 친구들이 뭔가 할 때도 그런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거를 통해 내 만족이 생긴다는 게 있기 때문에, 요새 또 젊은 세대들이 불교에 또 관심도 있지 않습니까? 불교를 좀 관심이 있어 한다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불교인이 됐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불교에 관심을 가질 때 오히려 이런 윤달의 개념, 음력이라고 하고 윤달이라는 것을 원래 유교적, 도교적으로 전달하는 민간이 더 중요하지만 그런 게 많이 사라지고 있는 세태에 오히려 템플스테이도 많이 오고 절에도 참 공원화돼가지고 이제 오는 데도 많을 때, 그럴 때 오히려 좀 불교의 역할로서 잘 해석해서 문화적인 접근을 그렇죠. 통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사실은 전통적인 걸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작동들을 주면 그거는 효용성이 충분히 있고 그 다음에 계승될 수 있는 가치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사람은 실용성으로 사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못 먹고 못 살 때 얘기인 거고. 우리가 옛날 개발도상 할 때 그럴 때 막 했던 거죠. 지금은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는데, 예술품, 비싼 예술품이나 비싼 가방은 쓸모 없을수록 값이 더 비싸죠. 그렇죠, 선생님. 비 오면 여기 넣지 않습니까? 아유, 진짜 비싼 가방 드는 사람은 비를 맞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 아이고, 그거 진짜. 그래서 제가 비를 맞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비싼 가방을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물건이 수납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냥 장식품 같이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스님이나 저나 가방 진짜 큰 거 들고 왔는데 속상합니다. 이거 내가 장담하는데 몇 년 지나면 쓰는 거 이제 캐리어로 바꿔요. 그렇죠. 저도 스님 캐리어로 걸 바뀌어. 보면서 우리 전현 스님이 이제 저랑 사이즈가 똑같은 가방 큰 걸 들고 다니시는데 끌고 다니시고 전 아직 들고 다니고. 보면은 스님들도 그러거든요. 매다가 들다가 끄는 노병사를 그렇게. 어쨌든 불교의 역할은 스님 말씀대로 그런 실용성을 넘어서서 그들이 그런 문화 또는 그런 삶 속에서 추구되는 것들을 전달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 싶고. 근데 그거를 처리하려면 사실은 기본 연구들이 너무 그쪽에 빈약해요. 그러니까 교육과 도제 양성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비중 있는 목소리로 다루고 있지만, 그쪽 배점은 우리 그 고등학교 시험 볼 때 한문 배점 비슷해. 그러니까 굳이 머리 아프게 이거를 시간 들여서 해야 될까 싶은 생각들이 되는 거예요. 학자로서 또 공감대가 있지만 기초 연구를 진짜 안 합니다. 그게 약하니까 이게 흔들려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얘기를 하면 그런가 보다. 근데 저쪽에서 저 얘기를 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가 되는 확고한 딱 하나의 그게 있어야 되는데, 기초 연구가 그걸 잡아줘야 되는 건데, 윤달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막 기복적인 성격들이 전달되기도 하고, 다른 종교인들이나 불교를 잘 모르는 분들은 불교에서 이런 것들도 하나?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경우도 이제 뭐 비판 그쵸, 들어오면 예수제 같은 경우 흔히 나오는 비판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 것들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스님께서 지금 또 학문적으로 또 중요한 역할도 하고 또 학회를 또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필요성은 계속 좀 대두돼야 되지 않나. 또 우리 또 제사문화, 제문화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하는 사람들을 사실은 종단이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해서 어느 정도 연구가 되면 그 중에서 종단의 방향과 관련된 사실은 정서를 만들어 버려요. 그렇죠. TF를 구성해서 그대로 쭉 해주면 되는 건데, 그래야 모양 행세가 앞으로의 불교가 딱 잡히는데, 안 그러면 서로 다 다른 얘기들을 하면서 불필요한 갈등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4월 보름 입제하는 본사도 있고 지금 5월 보름 본사 입제를 하는데, 그러면 왜 저쪽은 저렇게 해요? 그러면 말할 게 몰라요라고 굳이 하기도 스님이 그렇고. 그냥 그렇게 하래요가 돼버리는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상황이 되는가. 스님은 근데 4월이 제대로 뭡니까? 5월이 난 것 같습니까? 아니, 저는 7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끝나는 7월 보름을 저도 기준으로 그거에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란분절은 못 바꾸는 거고, 이거는 우리 동아시아의 내부적으로 새롭게 대두한 문제니까 시작점을 맞출 수는 없다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저는 그래도 그게 우리 본 사랑 약간 달라. 입장이 약간 달라. 그래. 그래요. 근데 각 본사마다 계속 해오던 룰이 있어요. 저는 근데 해제를 윤해 두는 것보다 그냥 원래 6월에 두는 게 6월에 맞추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입장이기도 해서 4월 입제를 좀 더 좋게 보긴 하는데 참 그런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계속 논의돼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도 또 이야기해야 될. 연구자는 사실은 비판적 연구들을 쭉 해야 되고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이 방향을 딱 그러니까 굉장히 저 중국 불교에 보면 그게 있거든요. 저 고역의 시대, 구역의 시대, 신역의 시대가 있는데 고역은 사실은 중구난방으로 모든 번역자들이 자기식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각계전투, 일종의 각계전투. 그러다가 이제 구마라집이 나오면서 어떤 틀을 잡은 거고 그거를 통일할 수 있는 사람은 예전에는 뭐 구마라집 스님이나 현장 스님처럼 국가적인 번역장을 가지고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사실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사실은 종단이 기준을 정해줘야죠. 우리 마치 가사 이런 복제 정하듯이 그렇게 해서 논문들에서나 안 그러면 뭐 책에서는 다 통일을 시켜버리면 한두 세대만 지나면 어느 정도 이상 우리 칠정례도 사실은 얼마 안 된 거예요. 근데 다 통일되듯이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마찬가지고. 그게 사실은 기본 연구하고 그다음에 입장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불필요한 혼란이 사람에게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안 받아도 되는 스트레스. 신도님들도 요새 이제 새로 막 들어오시기 시작하는 이제 신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음력 기준의 불교가 행사가 많으니까 되게 헷갈려하세요. 날짜 조정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주말에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 경우도 많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주말에 최대한 좀 하려고 하지만 주말에 행사할 때 꼭 한번 설명을 합니다. 원래 이 날짜는 음력 기준으로 해서 평일인 언제였었는데 이날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거니까 뭐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전달을 할 필요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올 때 바꾼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름은 안 바꿨지만 사실은 초하루는 인도는 초하루가 아니잖아요. 금음을 봤잖아요. 동아시아로 넘어오면서 초하루로 바뀐 거니까 그런 유도리들을 사실은 검토들을 해야 되는데 해석하기도 그게. 근데 뭐 지금 사찰에서 초하루는 제일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월정사도 당연히 초하루가 제일. 아니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현지화 전략인 거죠. 어떻게 보면 빅맥만 판 게 아니고 김치버거를 만든 거죠. 그런 식으로 뭔가 만들어간 노력들이 사실은 현지화 전략이고 그거는 의미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전혀 뭐 다 문제가 있으니까 원래대로 돌리자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고 그들이 고민했던 것처럼 우리가 현대에서 또다시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고 그것을 좀 열린 상황에서의 그러니까 기초 연구가 돼야 되고 열린 상황에서의 논의들이 돼야 되고 사실은 그런 게 사람들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너무 등한시하는 것들이 오히려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줘요. 윤달도 그럴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뭐 젊은 세대, 그러니까 지금 세대들한테는 불필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꼭 굳이 그걸 있어야 되라고 하는 아니 근데 모든 문화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다 없어도 돼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상징성을 넣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윤달의 필요성 아까 스님 잠깐 저한테 말씀하셨듯이 향후 세대에게도 윤달은 전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럴 때 불교적인 현대적인 모습, 현대적인 기도법 또는 수행법, 뭐 다양한 또 지금 법회들을 좀 더 이 시대에 맞게끔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방식을 좀 고안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큰 나라이기도 하지만 국민 소득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문화가 있느냐에 대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알려진 것도 옛날에야 이제 뭐 D램 반도체다 배 잘 만드는 거 지금은 BTS죠. 문화가 더 우리나라를 알리는 K라는 걸로 이제 하듯이 그런 식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문화적 역량이 안 되면 사실은 선진국으로 계속 그러니까 강한 선진국으로서 유지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북유럽 국가들이 사실은 유럽에서도 가장 잘 사는 나라는 다 북유럽 국가지만 북유럽 국가를 프랑스나 독일이나 뭐 이태리처럼 그 정도 레벨로 봐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더 잘 살아도 그러니까 사는 거에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문화력이 존재하느냐가 진정한 강대국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우리나라가 대진운이 안 좋아서 그렇지 사실 이게 우리나라 정도의 힘과 국력으로 유럽에 가면 상당히 강력합니다. 우린 일단 뭔가를 기준으로 빡 뭉치는 힘이 엄청 세지 않습니까? 그걸 그래서 그 힘으로 극복하기도 하고 막 뭔가를 파생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경제력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이것을 안정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려면 문화 역량이 없으면 사실은 생산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문화라고 하는 거는 되게 재밌잖아. 명품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실용성으로만 따지면 그 값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거죠, 선생님. 그 헤리티지를 내가 그냥 그대로 갖고 있다. 그 안에 내 안에 담겨져 있다. 딱 그거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부분을 의미 전달을 할 수 있으면 현대의 젊은 사람들에게나 아니면 현대인에게도 먹힐 수 있고 우리가 그냥 사찰 안에서 종교적인 것만 이렇게 국집을 해버리면 결국은 그냥 역사 속의 윤달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점차 고민하고 발전하고 어쨌든 스님께서 지금 하시는 교육, 포교, 전법 뭐 저 역시도 지금 이제 같은 거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옛날 같았으면 법당에서만 이루어질 것들이 지금 이 BTN이라는 방송을 통해서 송출이 되고 있고 유튜브로도 한 시대가 또 바뀌고 있는 모습 속에 담겨져 있고 윤달이라는 개념들도 스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또 다른 방안에 대한 스님들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는 어떠한 방법을 찾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키워드를 공덕과 행복이라고 하는 아예 키워드를 윤달에다가 붙여버리면 결부시키면 누구든지 행복에 대한 추구 그 다음에 편안한 삶에 대한 추구들은 다 있으니까 사람이 죽어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결국 놓고 가야 될 것 가족이나 재산은 놓고 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나를 죽음 뒤에도 따라갈 수 있는 그건 업식이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덕을 쌓아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을 만들고 그것으로 다음 생을 또 다른 행복함을 열어갈 수 있다면 사실은 그러한 추구는 인간이 유기체로 존재하는 한은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윤달을 재규정을 해서 그 공덕을 닦는 분들을 위해서 스님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역할들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민 행복 지수를 증장하는 차원에서 스님들이 역할을 하고 대사회적 불교의 역량도 되고 그 다음에 불교의 필연성도 되는 거거든요. 스님이랑 좀 이렇게 깊은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의 생각도 좀 할 수 있어서 전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걸 토대로 저희가 윤달 법회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 나누고 하면 오히려 더 우리 불자님들한테 이번 윤달에 대해서 좀 잘 전달되지 않을까. 그래야 윤달 한 달이라고 하는 이 뜬 시간 과연 이건 무엇일까에 대한 이해를 갖고 아 그래서 이 법회를 하는 거구나. 그래서 공덕이라는 걸 쌓는 거구나 대해서 좀 이야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사찰에서 저희 월정사도 사실은 예수제, 윤달 예수제를 하는데 그러니까는 이런 걸 하니까 동참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왜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친하니까 그냥 그 정도는 해드릴게요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설명이 되면 사실은 그렇게 해야 돼.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산에 갈 때 보면 올라갈 때 길보다 내려갈 때가 훨씬 편하거든요. 그거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길이 달라진 게 아니고 내가 가서 어떠하다라는 걸 대충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게 훨씬 수월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설명이 필요하고 그 설명이 없으면 대중들을 늘려갈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BTN이 이런 거를 더 선제적으로 사실은 해줘야 돼요. 네, 그래도 이번 마음 이렇게 먹은만 해도 참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냥 윤달 셌던 거니까요. 윤달 관련해서. 그래서 BTN인 거예요. 오늘 그래도 스님이랑 이렇게 윤달에 대해 얘기할 수 있어서 저도 많은 걸 좀 배웠고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도 좀 많이 익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좀 윤달에 대해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윤달 얘기하면서 윤달 제가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유교나 전통적인 데서는 나쁜 거를 윤달에 해서 이렇게 퉁치겠다라는 개념이 강하고 불교는 빈 상태에서 곳간에 무슨 공덕을 채우듯이 무언가를 해서 계속 채워서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개념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저는 그게 생각이 나요. 부처님 말씀하실 때 보면 안하율이 옷을 못 입어서 이렇게 할 때 내가 대신 기워주겠다
그랬더니 부처님은 공덕이 많으신 분인데 아나율이 내 옷을 기워주면 공덕이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부처님이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 공덕이 풀마일리지로 쌓였는데 왜 그렇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할 때 공덕이라고 하는 건 많을수록 좋은 거고 나는 계속해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습이 돼서 어떻게 보면 계속 이러한 행동을 하는 거다. 자연스럽게 하는 거다. 그리고 부처님 언제나 말씀하실 때도 복해왕량이거든요. 지혜보다는 복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윤달의 좋은 공덕 그다음에 복덕들을 쌓아서 행복하고 그러니까 살아서도 모든 기쁜 일들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돌아가셔서도 굉장히 좋게 잘 돼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참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잉여로 생긴 달 동안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고 어차피 또 그냥 지내면 신구의 삼업에 의해서 안 좋은 일이 쌓일 것이고 그 업보를 받게 될 텐데 오히려 기도의 기간, 수행의 기간으로 삼아 공덕 쌓는 시기라고 하는 윤이 아닌 말 그대로 공덕을 윤하는 공덕을 잉여로 쌓는 시기가 돼서 정말 불제자분들이 이 음력이라는 것에 대해 이해 윤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너스 같은 그리고 그 보너스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는 시기로서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오늘 스님과 이런 이야기 속에서 정말 뜨겁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또 논의하고 많은 것들을 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연말정산에서 13월의 달처럼 윤달을 13월의 달로 우리 보너스 달로 받아가는 걸로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덕지는 시간 내십시오. 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